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 내 이민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의 국면 속에서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미국 이민 정책의 핵심과 흐름,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나우 이민의 대표 김영원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올해 미국 이민 정책의 기조로 무엇을 보십니까? 결국 대통령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죠. 네,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기가 1년밖에 안 돼서 벌써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많은 이민 정책 그리고 반이민 정책을 또 발표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이민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게 저희 메인 이슈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것이 바로 이민 단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서류 미비자나 또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의 집행의 그 강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 현재 기준으로도 미네소타에서 큰 아이스 그렇죠. 단속 이후에 굉장히 이제 큰 국가적으로도 이제 소요 상태인데, 지나치죠. 제가 이민 변호사로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생각했을 때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이제 미국 국가에 퍼스트 하겠다는 그 정책엔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좀 지나친 방식으로 이민 정책을 좀 집행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도 또 그렇죠. 저희 커뮤니티나 언론 보도를 통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지나친 또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거, 그게 요즘 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요즘 나오는 뉴스를 많이 보면은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혹은 좀 시기가 지난 정보를 잘못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어떤 정책도 또 여러 반대나 내지는 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경우도 제법 많았는데, 맞죠. 반이민 정책들도요. 근데 어떤 첫 번째 나온 그 뉴스를 보고 지레 겁을 먹거나 그렇죠. 아니면 결정을 내려서 귀국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한 뉴스만 딱 이렇게 보지 마시고, 또 본인이 어떤 커넥션이 있으면은, 본인이 또 이민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은 담당하시는 변호사님한테 좀 포멀하게 물어보고, 그래서 좀 결정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026년 1월 현재의 이민법과 네. 그리고 또 정책의 정확한 맥을 짚어주시길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연일 구금과 체포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본인 또는 주변인이 처하게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우선은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워낙에 지금 듀 프로세스를 좀 어기고 네. 현 지금 정부가 이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말했었던 어떤 듀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워런트 없는 어떤 단속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고요. 우선은 어쨌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주변 분 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 영사 조력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 여기 나와 있는 영사관, 대사관을 통해서 그 본인이나 그 아시는 분의 그 단속에 임발부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관여됐다고 하면은 그 일을 단속하는 곳에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보 조력권을 행사해서 경찰 영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케이스들이 조금 무마되는 경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정부에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연락하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민 변호사의 활동도 일종의 프레셔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변호사가 그 개입해서 할 경우에는 본인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추방에 대한 두려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나 또 단순 네. 경범죄로도 추방되거나 혹 네. 미국 입국 거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DUI만 예를 들어서 보면 DUI는 원래 추방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그 moral turpitude라고 그래서 그 비도덕적인 범죄인 경우에 추방할 수 있기 때문에 DUI 단순한 케이스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요즘 워낙에 뉴스를 보면은 뭐 DUI 기록이 과거에 있는데 뭐 추방됐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케이스를 들여다 보면은 그 하나가 아니라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은 실제로 단속됐고 추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케이스 있으시더라도 막연하게 너무 염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중간에 그 풀려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추방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네. 미국을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민 심사관의 재량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을 뜨면 그 다음에는 다시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영사 그러니까 국무부 소속되어 있는 영사에게 상당한 그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DUI나 어떤 과거의 오버스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실상 최근 정부 분위기에서는 재입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주권자가 그런 어려움 혹은 그런 경력이 있다면 일단 출국은 자제해야 되는 거에 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불법 체류 기록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신분 회복 혹은 신분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이민법은 트럼프 대통령 현 상황에도 과거와 바뀐 건 없습니다. 네. 법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 이민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식처럼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일단 불법 체류 기록이 있으면은 취업 이민을 정상적으로 해서는 영주권을 못 받죠. 그러니까 시민권자와 배우자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21살이 되면은 시민권자의 부모 자격으로 영주권을 초청해주는 그런 방법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요. 어쨌든 일단 신분 유지에 실패하셨다면 취업 이민을 통한 일반적인 영주권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네. 네. 더불어서 미국 내에 체류 중인 관광 비자 입국자, 또 합법 노동자, 장기 학생 비자 소지자, 유학생 등이 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가 있겠습니까? 뭐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주신 것들을 이제 약간 나눠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저희 요즘 최근에 한국 이민자는 무비자 제도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방문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은 많이 없고요. 무비자로 들어온 경우는 여기 남으시는 경우는 다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거고 학생 비자로 대부분 최근엔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 이민자분들은. 그래서 학생 비자는 아직도 다행히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하면서 본인의 학력 또는 경력을 잘 쓸 수 있는 영주권 스폰서를 찾으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으면은 여전히 영주권을 잘 받을 수 있고요. 지난 1년도 제가 이민 변호사로서 그 업무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영주권 취업이민 합법 이민은 더 수월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 잘 나왔고 다만 취업 이민을 할 경우에 그 걸리는 시간이 이민 절차상 최근에는 석사 학위 이민의 경우에는 한 3년, 학사 학위나 경력 이민은 한 4년 정도 좀 안 되게 그리고 이제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이른바 비숙련 이민 같은 경우는 한 5년 가까이 걸리고 있거든요. 다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만 감수하시고 그때까지 신분을 잘 유지하신다면은 본인이 유지하고 있는 비자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영주권을 받으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앞선 질문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네. 케이스를 하나 들어서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행 비자로 미국에 온 사람이 네. 자기의 체류 기간을 넘기고 네. 이제 불법 체류가 됐죠. 오버스테이 한 분이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 네. 상황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 어떻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민법이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은 시민권자의 웰빙을 위한 제도거든요. 네. 미국 사람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면 그 결혼한 사람이 외국인이 불법 체류를 했거나 또는 불법으로 일했어도 영주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도 100%라고 말을 못하는 세상입니다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오버스테이 하신 분들 결혼해서 통해서 영주권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취업 비자 H-1B의 정책도 주목됩니다. 최대 10만 달러 수수료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잘 이민 모르는 분들도 한국까지 크게 뉴스가 나가지고 그렇죠. 취업 비자 10만 불, 뭐 너무 황당한 숫자니까요. 원래 한 1,000, 2,000 불 이 정도 내는 건데 10만 불을 더 받겠다는 건데 그 정책은 사실 굉장히 그 후에 팔로우하는 게 미디어에 보도가 안 됐는데 네. 굉장히 황당한 그 트랙을 거쳤습니다. 즉 네. 처음에는 그 무조건 10만 불을 다 내야 된다고 그래서 다 말 그대로 패닉이 됐는데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후퇴를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학생 비자나 이런 분들은 돈 안 받고 오로지 해외에서 H-1B를 초청해서 바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만 10만 불을 받아야지만 비자를 주겠다 이렇게 팔레시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현재 인력을, 있는 사람을 네. 그 사람을 비자를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에 이미 와 계시거나 뭐 학생이시거나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적용이 오히려 안 되고 그 룰이 좀 중요한 것이 원래 그 인도 국적을 가진 사람이 H-1B의 한 3분의 2 정도를 쓴다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인도 국적자들이 그렇게 해외에서 인도에 있는 인도 공대 나온 사람을 뽑는 경우에 그 돈을 받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꾸로 여기 와 있는 그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전화 위복이 된 꼴이죠. 그 사례들을 많이 현저히 줄 테니까.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뉴스였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원래 무작위로 3월경에 추첨을 해서 추첨 경쟁률이 한 25%, 20% 정도 되거든요. 네. 몇 년 동안 그랬는데 그걸 샐러리를 많이 높이 줄수록 추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룰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3월 더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이제 결국은 이제 고급 인력에게 더 그 추첨의 확률을 높여서 그 H-1B를 이제 저임금 H-1B 포지션에게는 이제 잘 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제 팔레스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한인 기업이 H-1B를 내주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얘기네요. 네, 사실은 예, 저희 한인 사회의 어떤 문과 계열이라든지 그 조금 연봉을 많이 줄 수 없는 포지션은 과거보다는 H-1B 추첨될 확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네. 봐야겠죠. 더불어서 미국 유학생 비자 유효 기간 최장 4년 현실입니까? 그것도 지금은 그건 아직도 펜딩한 이슈인데 네. 그 앞으로 원래 학생 비자는 학교를 다니는 한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있어서 많은 이민자분들이 뭐 10년 넘게도 체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체류 기간의 비자로 쓰였는데 사실 이제 거기 그 부분을 건드리겠다고 얘기한 거고 처음 초안이 맥스를 4년으로 또는 이게 수업 기간이 4년보다 짧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그 팔러시 그 발표를 한 건데 그 후에 이제 원래는 이제 퍼블릭 오피니언을 듣고 그 다음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약간 우리 PD님도 느끼시겠지만 하도 계속 새로운 이민 정책을 막 쏟아내는 바람에 네. 그 약간 후순위를 밀린 것 같아요. 네. 제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무도 팔로우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제발 그냥 계속 아무도 팔로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4년마다 그 연장을 위해서 이민국에다 서류를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네. 그 고통에 빠질 확률이 높은 일이거든요. 네. 네. 요즘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거에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수정헌법 14조에 보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시민권자나 혹
귀화 시민권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금 메인 이슈를 말씀 주셨는데 시민권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출생 시민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발표한 건데 그래서 그걸 1년째 지금 법원하고 싸우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올 한 여름 정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 같고요. 많은 이민 변호사들은 그거는 못 건드릴 것이다. 계속 그 출생하면 시민권을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요즘 하도 예측이 어려운 세상이라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저는 아직도 스틸 그 헌법 조항을 법률가인 그 아무리 보수적인 그 판사님들이라도 뒤집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시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 어른이 그 후천적으로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시민권을 뺏을 수가 있는 또 그런 룰이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뭐 전국적으로 한 10명, 20명 정도 원래 그걸 하려면은 심각한 그 시빌 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방 정부가. 그래서 뭐 그 중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3억이나 살고 있고 반인륜적인 범죄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에 해마다 한 80만 명씩 새로운 미국 사람이 시민권을 받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그런 케이스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원 하기는 매달 100명 정도씩 시민권을 취소하도록 푸시하겠다. 지금 그게 팔러스예요. 이제 그 내용은 뭐 시민권 받을 때 뭐 거짓말 한 게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취소하겠다는 건데 그게 말은 쉬운데 그게 그걸 하려면 그건 그냥 국토안보부에서 그냥 따르락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법무부에 소송을 걸고 그 판사가 그걸 인정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 숫자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약간 엄포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해 12월에 나온 배타적 시민권 법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국 국적의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이중 국적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65세 이상부터는 복귀하실 수 있죠, 한국은. 그렇죠. 타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시민권을 박탈당한다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법안이죠. 그게 법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의회 상원 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요즘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뭐 물론 고립된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 정부와 약간 의회가 약간 좀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엇박자가 나기도 하죠. 공화당에서 다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정책을 100%. 아슬아슬한 차이로 지금 상원 하원이 우위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국적에 대한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법안이 실제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그 아마 PD님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절차잖아요. 미국 안에서 법이 통과된다는 게 그냥 약간 좀 그 레토릭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권 취소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게 그 법인 것 같습니다.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상황이 미국 헌정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민법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조인으로서 이 시대의 이 같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선은 어쨌든 제가 좀 작은아마 전문성을 제가 가지고 저희 한인사회나 이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계속 그 잘못된 정보 또는 어떤 정보가 나온 뒤에 그게 뒤집어졌거나 바뀌었는데 그 과거에 한번 나온 뉴스를 의지해서 잘못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고 저희 회사가 하는 뉴스레터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민사회가 조금 그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이민사회에 드리는 게 제 잡이라고 생각해서 제 미력 하나만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미국의 이민 정책 속에서 정확한 정보와 또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